안녕하세요. 소중한 인연이 악연이 되는 일은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겪는 일입니다. 이제 막 50대를 넘긴 저 역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늘 다른 사람의 사연만 듣던 제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소중한 인연이 악연이 되어버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뒷목을 잡을 만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디 작은 교훈이라도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사연을 드려봅니다. 전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빨리 한 편에 속합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군대에는 자원 입대해서 빨리 다녀왔죠. 그리고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는 제대를 하자마자 식품 가공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또래보다 돈을 꽤 벌었어요. 그때 제 별명이 공용 지갑이었거든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친구들 술값을 제가 다 도맡았던 이유도 있었고 제 이름이 공용철이었으니 별명이 그렇게 붙어버린 거죠. 돈이 아깝거나 불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됐죠.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나면서 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중에 가장 예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줍게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던 보조개도 예뻤고 찰랑거리던 단발도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여자를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란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 여자의 눈에 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자도 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요. 우리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죽고 못 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그 시절에는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었어요. 종로를 뒤져 예쁜 반지를 샀고 외화를 보며 멋진 프로포즈를 연습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고백에 그 여자가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제가 끼워준 반지를 아련한 눈으로 보며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내였죠. 그렇지만 전 앞으로 닥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한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 당시의 여자친구의 형편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걸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애매했고 제가 그럭저럭 벌고 있으니 형편이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아둔한 생각이었는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고서야 알게 되었죠. 그 여자의 부모님은 큰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어머님은 공장 직원인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군요. 우리 나연이가 자네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말릴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못해도 서울에 5, 60평대 아파트는 가지고 신혼을 시작해야 안정적이지. 안 그런가? 그 정도는 해올 수 있겠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는데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60평대 아파트라뇨. 코딱지만한 집을 구하려고 해도 은행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웠어요. 제가 돈을 좀 번다고 으스댔지만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런 거고 공장 직원 봉급이야 뻔할 뻔짜인데 60평대 아파트가 말이나 될까요? 당황한 제가 머뭇거리자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군요. 엄마, 우리 둘이 사는데 무슨 60평 아파트야.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용철 씨랑 살 수만 있다면 지붕만 있으면 돼. 으이구,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귀한 선자리가 줄을 섰는데 고작 데리고 온다는 남자가 공돌이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엄마,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내가 미쳐 죽지 미쳐 죽어. 아무튼 내 딸 데려가려면 60평 아파트 해오게. 난 그것만큼은 죽어도 양보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엄마. 발가 벗겨진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죽을 뻔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수모는 처음 겪어본 것이었어요. 60평 아파트를 해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부끄럽더군요. 미안해하는 여자친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여자가 말할 수 없이 좋았지만 그런 집안의 사위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좋다지만 제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살기는 싫었어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이별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되었죠. 나연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쯤에서 그냥 헤어지자. 용철 씨,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심하게 굴었지만 제가 설득할게요. 제발 그런 소린 하지 마요. 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결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너희 집이 이 정도라는 걸 진작 알았다면 난 아마 너랑 만나지 않았을 거야. 미안해. 용철 씨, 정말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 반대에 포기해버릴 거냐고요. 부디 어울리는 남자 만나길 바랄게. 전 그렇게 그 여자를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사랑도 중요했지만 제 자존심도 중요했어요. 난관이 불보듯 뻔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자처해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별도 쉽지 않더군요. 제가 먼저 그녀에게 이별을 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잊고 일에만 전념하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 여자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쪽은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녀는 냉정하게 구는 제게 찾아와 울고불고 애원했어요. 용철 씨, 우리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헤어지는 거 진짜 아니잖아요. 엄마가 반대하면 저 그냥 집 나올게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용철 씨 하나만 믿고 살게요. 네? 나연아, 진짜 이러지 마. 나도 괴롭고 힘들어. 하지만 지금 아쉽고 힘들어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어? 진심이에요? 정말 용철 씨는 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난 살 수 있어. 너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쏟아지던 날 그녀에게 모진말을 던지며 밀어냈어요. 비에 흠뻑 젖은 그 여자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발길을 돌렸고요. 얼른 그녀를 뒤쫓아가서 우산을 씌워주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뜻밖에도 그 여자의 어머님이었어요. 제게 60평 아파트를 요구하던 그분 말입니다.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그 여자와 이별을 한 마당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이에 관한 얘기니 꼭 보자는 말씀에 그녀의 어머님을 독대하게 되었어요. 나연이랑 헤어졌단 말 들었어요. 큰맘 먹어줘서 고맙네요. 그쪽도 잘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하죠?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절 왜 보자고 하셨는지. 그래도 나연이가 그쪽한테 마음을 많이 줬나 봐요. 벌써 며칠째 방 안에서 울고만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곧 마음 정리하겠죠.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어렵게 헤어진 만큼 괜히 마음 변해서 나연이 흔들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우리 나연이는 곧 유학 보낼 생각이에요. 이 마당에 이런 거 드리는 것도 결례일 수도 있지만 괜히 내가 젊은 사람 기죽인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자꾸 걸리네요. 그냥 내 성의 표시 정도로 생각해줘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 나연이랑은 더 이상의 인연이 이어지지 않길 바래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이거 먹고 우리 딸한테서 떨어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자존심을 죽이더니 끝까지 짓밟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나연이랑은 절대 만난 일 없으니까 이런 거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말씀 다 하신 걸로 알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쎄하게 나가버렸죠. 못마땅한 듯 중얼거리는 말소리가 제 등 뒤에서 날아오더군요. 아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분통이 터졌지만 꾹 참았어요. 정말 2번 다시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만약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여자와 결혼을 강행했다면 정말 대단한 장모를 둘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그 여자 정리를 한 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장모님이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으니까요. 그 여자의 어머니를 만난 이후 더 이상 그 여자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유학이라도 갔는지 아니면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부의 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의 인생이 행복하길 빌었어요. 적어도 전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여자와 정리가 된 후 전 절치부심 더욱 열심히 제 일에 몰두했어요.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을 다니며 배운 일과 인맥으로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됐는데 반응이 무척 좋아서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 좋은 기회들이 더 많아지더군요.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밀어주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습니다. 출시하는 상품마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그 덕에 직원 수도 많아지고 공장도 짓게 되었고요. 그렇게 5, 6년을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세운 회사는 연 매출 70억에 이르는 건실한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체감이 되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불과 몇 년 만에 40여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 인생은 모른다는 말들을 하나 봅니다. 부자가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업에 매진했어요. 직원이 잘 돼야 본사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죠. 제가 매장에 들어서자 절 알아본 점장이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요새 매출은 좀 어때요? 네, 명절이 다가오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거기에다 신상품 반응이 좋아서 시너지도 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절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본사 대표를 보는 게 신기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보는 눈초리가 영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여기 직원이신가 봐요?
전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에게 제일 먼저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니까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대표님,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였던가요? 저예요. 저 김나연 엄마 되는 사람이요. 네? 김나연이란 이름을 들으니까 묻혀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60평 아파트를 해오라고 했던 옛 여친의 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분이 저희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알던 그 얼굴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지 모르게 좀 더 수척해져 있고 주름도 늘어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아, 네, 기억납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됐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아이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렇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전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제 머릿속은 누군가가 헝클어뜨려 버린 것처럼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모님이 왜 백화점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또 그녀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 투성이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불쾌하고 상처받은 기억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제가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 기억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장을 벗어나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전에 헤어진 연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은 심란해지기만 했어요. 전 고민 끝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일하는 매장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한번 뵙자고 약속을 잡았고요. 미련이든 호기심이든 확실하게 해야 했어요. 이대로라면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유, 대표님이 절 직접 부르시고 정말 영광이네요.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석이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반가워요. 그런데 나연이는 잘 있습니까? 아, 우리 나연이요? 글쎄요, 제가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우리 나연이가 7년 동안이나 그쪽을 잊지 못하고 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억지로 떼어놓는 게 아닌데 말이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걘 하던 공부하러 캐나다로 떠났었어요. 우리 집이 하던 주유소가 크게 망해서 중간에 돌아와야 했지만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나연이 그것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풀 죽은 강아지 마냥 그렇게 몇 년을 살았네요. 그 뒤로 연애는커녕 이성 친구 하나 만나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아휴, 그러니 부모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혼자라는 말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말도 마세요.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엉뚱한 사고로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연이 뒷바라지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걔 스스로 의욕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표님이랑 헤어진 게 큰 충격인 거였겠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지금은 나연 씨랑 함께 살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할 딸을 지금까지도 제가 데리고 살고 있으니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어머니를 통해 그간의 사정을 대강 듣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녀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에 몰두한 것도 있었지만 왠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 역시 저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어머니에게서 그녀의 연락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나연이니? 나야, 공용철. 네, 용철 씨. 그래, 어머니한테 대충 얘기 들었지?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우리 회사 매장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우연히 알게 됐어. 네, 들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그럭저럭. 괜찮으면 우리 좀 만날까? 전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더군요.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 마치 예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락함이었습니다. 용철 씨 잘 됐단 말은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혼자 지내고 있단 말 들었어. 왜 결혼을 하지 않은 거야?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짧은 대답으로 대신하더군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그녀의 눈빛으로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7년 만에 해오한 그녀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차를 마시며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특히 그녀는 제가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녀와의 연애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 때에는 공원을 한가롭게 거닐며 햇살을 즐겼고, 세 번째 만남 때에는 과거 우리가 좋아했던 데이트 장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처럼 그곳의 분위기도 그대로더군요. 그렇게 우린 어느새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건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다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을 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표님? 아니지. 이제 공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네? 네. 순간 불쾌함을 느꼈지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불쑥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과거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절 문전박대했던 사람치고는 너무나 달라진 태도에 실웃음이 새 나오더라고요. 공서방,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지? 네,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매장 알지? 거기 점장을 좀 자르던지 어떻게 좀 해줘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점장이라는 사람은 그 매장을 잘 책임져야 하는 직책이지 않나? 그런데 이 여자는 허구한 날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볼 줄 알지? 당최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대표 장모 될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마디를 좀 했더니 감히 날 자르네 어쩌네 아주 웃기지도 않은 짓거리 하잖아. 매장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본사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안 그래? 참 난감하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사위가 된 것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마치 회사 임원인 양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기 어머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로 제게 전화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회사에는 다 체계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매장 관리하는 부서에 지시해 놓겠습니다. 그래, 알았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분이 상했는지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리셨어요. 막무가내의 성격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그녀와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게 직접 회사 일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아직 제 장모인 것도 아니고 설령 진짜 장모님이라고 해도 안 될 말이었어요. 어머, 엄마가 또 그랬어요? 말씀은 회사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 좀 기분이 상하셨을지도 몰라. 아휴, 엄마도 참. 제가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엄마 치맛바람 잘 알죠? 아직도 그 벌을 못 고쳤나 봐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앞으로 조심해 주시면 되지 뭐. 그 사람도 펄쩍 뛰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제 엄마가 자꾸 선을 넘으니까 창피할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절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약속한 사람이 없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공서방.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버스 타고 왔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회사 대표 장모 될 사람인데 본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나. 공서방 얼굴도 볼 겸 회사 구경도 할 겸 해서 왔지. 그런데 본사 빌딩이 생각보다 작네. 아, 그러셨어요? 그랬지. 그런데 자네 회사 말이야. 연 매출이 얼마나 되나? 자네 회사 정도면 어디 가서 어깨 힘줄만 하지 않나? 참 대단하네, 대단해.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딱 결혼시키는 건데 내 눈이 원래 사람은 잘 보거든.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미운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요. 그랬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머니의 저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여자친구를 죽도록 사랑했지만 유세를 떠는 어머니의 모습에 질려버렸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회사는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깨에 힘 안 주고 다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으이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저번에도 정색하더니만 또 그러는 거야? 하여간. 그리고 내가 오늘 공서방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어. 이제 우리 나연이랑 결혼해야지 않겠어? 7년 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걸 보면 보통 인연이 아니잖나. 서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얼른 식 올리는 게 좋겠어. 네? 하지만 아직 나연이랑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온 거잖아. 나연이 걔는 물러터져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공서방이 밀어붙이면 따라갈 예잖아. 뭐 중요한 건 나랑 의논하면 되고. 아, 예.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나연이를 무조건 저랑 결혼을 시키기 위해 불도저처럼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망설여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대하던 일인데도 말이죠. 어머니, 이 일은 나연이랑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연이랑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하게 회사 구경하세요. 으이구,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알았네. 아무튼 나연이랑 잘 얘기 좀 해봐. 그나저나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 아침에 먹은 참외가 잘못됐나? 아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바깥에 나가셔서 왼쪽 복도로 가시면 화장실이에요. 아,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자고. 어머니가 급한 듯 화장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전 잠시 숨을 돌리며 의자의 등을 기댔죠. 하도 부산하게 군 덕택에 제 정신까지 사나워졌어요. 그런데 소파 위에 올려진 가방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방에 살짝 보이는 노란 서류봉투가 궁금해진 거죠. 화장실이 급한 어머니는 들고 온 가방도 소파에 두고 나가신 겁니다.
그 서류는 법률사무소 상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이랄까요? 아니면 직감이라고 할까요? 남의 서류를 들춰본다는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서류에 강력한 끌림을 느낀 저는 몰래 서류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놀랄만한 서류를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라는 제목이 달린 그 서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던 그녀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있었어요. 남편 쪽에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들어있었고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녀가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한 걸까요? 전 그 서류를 재빨리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다시 봉투에 넣어 어머니 가방 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을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이윽고 화장실에 다녀온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더군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이 아주 고급지네. 아무튼 자네도 바쁜 것 같고 난 이만 가볼 테니까 나연이랑 얘기 잘 해보게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발길을 돌린 후 전 핸드폰으로 찍어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봤어요. 분명 서로 협의 이혼을 확인한다는 이혼 서류였고 김나연이란 이름도 정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날짜도 최근 것이었으니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단 말을 철석같이 믿고 7년 동안이나 저만 그리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 그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나연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혹시 결혼했었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런 눈빛과는 다르게 그녀는 고개를 격하게 가로젓더라고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제가 결혼했다고? 아니에요, 용철 씨.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미혼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 설명해 볼래? 전 핸드폰에 찍혀있는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러니까 그건 그게 뭐냐 하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용철 씨, 사실은... 고개를 푹 숙인 그녀가 털어놓은 진실은 놀라웠어요. 사실 그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한 명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거 중이었고 그 사이에 저와 다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원래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해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 나연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속여? 정말 미안해요, 용철 씨.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럼 나랑 만나려고 합의 이혼을 서두른 거야? 네, 그것도 엄마가 용철 씨랑 결혼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당신의 딸을 회사 대표가 된 저와 결혼시키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였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을 미혼으로 둔갑시켰고 남편과의 합의 이혼을 종용하고 서두른 것이었죠. 참 기가 막힌 모녀였어요. 제가 이런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여자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네가 정말 이런 여자인 줄은 몰랐어. 나 이거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 여자와 무슨 악연이 얽혀 있는지 마음이 참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어머니는 제게 사정하다시피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서방, 이건 나연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나연이가 결혼을 하고 애 낳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두 사람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단 말일세.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자네와 결혼시킬 걸.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자네나마 모를 거야. 그런 와중에 자네가 성공해서 딱 나타나는데 엄마이 내가 욕심이 안 나겠나? 그래서 숨겼어. 나연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자네가 나연이를 만나지 않을 거 아닌가. 공서방,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게. 두 사람 아직 좋아하잖아. 어차피 애는 전 남편이 맡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이것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두 사람은 저랑 결혼을 하려고 혼인 사실을 숨긴 겁니다. 그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거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곧 고소장이 날아갈 테니까 법정 갈 준비나 하세요. 아휴, 이복의 공서방. 공서방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누가 당신 사위입니까? 전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두 모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기를 시도했다는 점만 해도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사기 미수죄가 인정된 두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해선 너무나 가벼운 벌이었지만 아마 정신은 바짝 차렸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던 주유소가 망한 이유는 저질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그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녀와의 인연은 이렇게 또 악연으로 끝마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그 이후 좋은 여자를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여자와 악연으로 끝난 게 제겐 다행인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